어, 이번 주에는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해서 좀 같이 학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직 개발 또 경력 개발 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경력이나 조직 개발 또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과가 나겠죠, 그죠? 그럼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좀 관리해야 되겠느냐? 뭐 우리 이제 보통의 표현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잘 내고 싶죠. 또 그다음에 성과는 관리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과를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없다든지 이제 이 성과는 반드시 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조직 개발해서 이 성과를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 이 성과 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제 이 성과 관리 이제 다음 주에 보상 관리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 내용이 끝나는 것이 되겠는데 오늘 그 13주째니까 성과 관리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꽤 많거든요. 많은데 내가 좀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인지를 하셔서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건 모두가 관련되어지잖아요. 본인의 퍼포먼스는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낸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가 또 나한테 보상으로 돌아와야 다시 뭐 어떻습니까? 만족이 되어져서 또 다른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과 관리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핫 이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잘 해서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게 보니까 한번 한두 개 좀 보고 갈까요? 어, 하여튼 뭐 이 토인비가 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도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목표가 아니라 그 너머 더 큰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목표가 모든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단계, 더 큰 야심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이제 이게 오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1단계 눈앞에 있는 목표만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의 원칙은 더 높은 단계, 더 야심찬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토인비라는 위대한 역사학자가 얘기한 거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는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든다.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하기도 참 좋은 명언이네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스스로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정말 더 높은 퍼포먼스, 여러분이 학습이든 직장에 가서는 일이든 간에 더 높은 수행도, 퍼포먼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길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길을 내주겠지. 그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요런 이제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요거는 하여튼 명언이니까 여러분 조금 한번 한 번씩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이게 성과 관리를 놓고 이 일본의 희한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명남 메이난 우리 이제 일본 말로 메이난이라고 그래. 일본 한문으로 보면 명남 회사인데 이 회사는 성과 관리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거는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했는데 이 메인한 기계 제작소인데 이게는 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구조 어떤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에 360
9페이지 한번 보고 사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회사의 사명이 F는 MA예요. 여러분 뉴턴 제2법칙 F, 힘은 MA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그건 이 회사의 사명이 뉴턴 제2법칙이야. 희한하지, 그죠? 이 기계 공작소인데 기계 공작을 하는 이런 회사인데 또 이 회사는 특징이 경영 계획이 없다. 이익 계획도 없어. 창사 이래 한 번도 돈 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53년에 창립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그런데 상당히 매출액이 높단 말이야.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없어. 그럼 전 사원이 이 회사에 들어가면 매주 4시간씩 물리학 공부를 해야 돼. 물리학.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직이건 뭐건 상관없이 전부 다 이 이제 물리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직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원이 5년 이상만 되면 전부 주주가 돼. 주주가 되어지고 또 임원 선출할 때도 투표를 합니다. 모든 사원들이.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게 없고 일하기 싫으면 1년 내내 놀아도 돼. 또 그 특징이 뭐냐? 그런데 이 제품이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다 독창적인 제품이더라. 담당 부서는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겠다. 그다음 이게 하나 더 해보겠다.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급료는 일본의 아마 일본 전체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차원급이라고 합니다. 차원. 각자가 어떤 공정한 도표에 의해서 차원을 만들어요. 차원. 그래서 이 차원급으로 해서 사장부터 말단지원까지 이 차원급으로 급료를 정한다. 이런 회사의 특성입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회사죠, 그죠? 이 차원급이란 게 뭐냐, 여러분 책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차원급으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차원급 이게 독특한 건데요. 이 차원급인데 여러분 교재 고다음 페이지에 보면 370페이지에 보시면 이 차원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 이제 기준에 따라서 차원을 정해요. 그래서 이제 내 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맨 마지막에 보면 차원은 월 급여는 기본급 있는데 기본급 곱하기 2n 이 곱하기 n이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급에서 내가 3차원이면 기본급 곱하기 6배를 받는 겁니다. 2차원이면 4배. 0.5차원이면 1배. 기본급 플러스 1배만 받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차원을 정하는데 그래서 차원급으로 해서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차원급을 정할 때 직원들 상호 평가를 해.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는 직원들이 상호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원을 정해 0.5차원에서부터 5차원까지 쭉 차원을 놓고 어느 차원에 해당하는지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 차원이 나오면 내 월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이 측정할 때 보니까 사원 중에서 가장 높은 사원은 2.9차원이 낮다고 그래. 그러니까 한 3배니까 기본급 곱하기 2.9차원이면 기본급이 한 6배 정도 받겠네. 2.9 곱하기 2니까. 참고로 이게 회장, 하세가와라는 회장은 현재 4차원이라고 그래. 그럼 기본급의 8배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이 차원을 정해가지고 이건 이제 상호평가. 구성원들의 상호평가를 해서 어느 차원에 속하는지 그 차원의 계산이 나오면 그러니까 기본급 플러스 2 곱하기 차원 해가지고 급여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과 관리 아주 독특하다. 좀 여기서는 좀 책에서는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좀 독특하긴 하죠, 그죠? 독특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회사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 세계 매스컴을 이게 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처럼 회사들마다 사원들, 구성원들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해서 성과를 맞는 보상을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성과 관리의 핵심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도 이 성과 관리에 관심이 많고 또 회사 차원에서도 구성원들도 만족시키고 회사의 성과도 많이 내야 되니까 이제 이 성과 관리를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과 관리를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를 한번 쭉 보면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럼 성과 관리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배경, 이런 앞에 메인한 회사 것도 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성과 관리는 뭐냐?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재 그게 3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업은 개개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초중하는 것을 성과평가 또는 업적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총업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냐 이걸 갖다가 성과평가 performance appraisal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구성원의 성과평가 결과를 뭐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적자원 관리의 체계와 연계시키는 걸 갖다가 성과 관리다. 이제 이게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리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전략, 인적 자원과 어떤 조직의 어떤 전략을 펴는 데 있어서 성과 관리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표 달성을 놓고 각 개인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를 평가하는 거다. 이 결과에 근거해서 사람을 관리하자. 이게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과 관리는 왜 하느냐? 이게 이제 성과 평가를 그럼 왜 하느냐? 이걸 좀 먼저 알면 좋겠죠, 그죠? 성과 평가를 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성과 평가는 뭡니까? 성과를 향상시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조직 구성원, 종업원들 각각이 성과를 향상을 시켜야 조직 전체의 성과가 높겠죠. 그러니까 왜 각 개인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느냐.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고 싶은 거 1번. 또 한 가지는 조직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에게, 종업원들에게 보상도 상응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성과평가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성과 관리에 대한 뭐 중요성을 많이 전개를 하고 제시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 이 전략적인 목적. 회사 전체의 어떤 전략과 관련돼 있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종업원 성과에 대한 측정 결과가 조직의 목표나 전략적 방향에 연계되도록 하고 목표와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궁극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전달될 때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니까 회사의 목표, 그 다음에 그 종업원 각자의 성과가 개인에게 피드백 되어져 가지고 내가 성과를 얼만큼 냈는가 이걸 좀 제대로 피드백해 주자 하는 전략. 두 번째는 관리적인 목적이 있다. 이거는 뭐냐? 총업원의 아까 지금 보상과 관련돼 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회사의 어떤 조직의 목표와 관련돼 있다. 선거 관리는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종업원을 관리할 때 보상에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하자면요.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 아까도 했지만 평가하는 이유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다. 당연하죠, 그죠?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타겟에 못 미쳤습니다. 목표에. 그럼 이유를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10개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평가 또는 8개밖에 안 됐다. 그럼 뭡니까?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평가가 잘못됐는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내가 요렇게 이 방법을 좀 이쪽에 가서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생산성 향상에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이제 이걸 위해서 성과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핵심이고 뭐 같은 맥락인데 종업원에게 이 급여, 보상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동기부여도 시키고 각자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돌파구를 찾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전략이 성과 관리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어떤 성과 관리의 목적이다. 중요성이다. 이걸 여러분 좀 잘 기억하세요. 당연하겠죠, 그죠? 뭐 여러분도 조직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종업원들을 잘 음? 관리해서 조직의 목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느냐, 성과를 내게 하느냐, 조직 성과를. 그러면 이 조직, 이 각자를 갖다 평가를, 각 구성원들의 성과가 전체 성과니까. 이런 관점에서 조직 목적, 전략적인 목적, 관리적인 목적, 또 종업원들 개발한 개발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과 관리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여기에 LG전자 사례를 하나 들었죠. LG전자 사례를 거기 한번 들었는데 LG전자는 보통 이렇게 성과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먼저 하나 들었네요. 한번 보면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제로 이제 설정한 대로 일하게 하고 일한 결과를 평가합니다. 평가에 대한 결과는 보상이죠. 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성과 평가 시스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결과까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앞에서 계속 나왔죠. 조직 목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보상한다. 이거 보세요. 목표 설정은 조직 전체 목표를 놓고 또 조직의 각 사업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사업 부분의 목표가 있고 상사와 개인이 합의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요즘 아주 중요하죠, 그죠? 원래 이만큼 하자 나오죠, 그죠? 개인과 이제 상사가 협력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 정도의 목표를 수행하자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를 꼭 수행을 하죠. 수행했을 때, 자, 우리 상사들이 위에, 이 상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코칭, 지원, 멘토링. 그 다음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결합되어져서 목표를 수행합니다. 수행해야지 뭡니까 이제 업적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업적을 평가해야 되겠죠. 업적 평가. 이제 이 부분이 성과 평가 이제 핵심인데요. 역량을 평가한다. 요 뒤에 나오는데 상사가 하기도 하고 동료, 부하, 고객 이제 등으로부터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체크도 있습니다. 자기 평가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평가하고 역량 평가 합쳐서 전체 평가가 나오면 이걸 근거해서 뭡니까? 여기서 급여가 상여가 올라가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쭉 수행해 가는 과정을 성과 평가 시스템이다. 이제 이게 좀 LG에서 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한 회사의 어떤 독특한 어떤 나름의 시스템이다. 뭐 잘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프로젝트 수행할 때 이런 성과 평가 시스템 같은 거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 회사는 이런 걸 해서 인적 자원을 조직을 이렇게 관리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좀 체크하면 좋겠어요. LG 구도 괜찮아요. 자, 이제 요 내용을 근거해서 일반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론적으로 가장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성과를 놓고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잘 할 것이냐. 이제 이걸 어, 일반적으로는 기대 이론이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이제 정립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동기부여 할 거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동기부여 영향 요인이 이게 나와 있고요. 목표와
동료들과의 의존적인 동료들과의 성과와 피드백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이 밑에 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성과 관리, 유의성, 그 다음에 지속적인 피드백 이런 내용들이 관련되어지고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목표를 놓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동기부여. 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요 기대 있잖아, 기대. expectancy. 요거 아주 조금 다르게 좀 표시를 해보죠. 요 부분, 요 기대 부분, 요 기대 부분. 이제 요걸 좀 체크해 놓고요. 기대. 자, 그래서 뭡니까? 기대를 놓고,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행사에서 이 정도의 노력을 쏟아부어야지 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실제 업무 성과가 있고요.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성과 낸 것만큼 평가가 되어졌으면 이건 A예요. A. 타당하지. 여기 타당. 그런데 나는 업무 성과에 비해서 평가가 잘 못 나왔어. 이건 결손이라고 그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업무 성과보다도 실제로 평가 결과가 상당히 왜곡돼 있어. 오염돼 있어. 이런 경우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어떤 수단성을 가지고 이 수단성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것도 화살표를 하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기대와 수단성 이제 요게 핵심이거든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제 요거에 어떤 인스트루멘탈리티 요거는 이제 도구예요. 이건 기대가 중요했고요. 이건 수단성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요런 내용에 근거해서 종업원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 총업원들이 느끼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결과는 뭐에 근거해서 나올까요? 여기서 뭡니까? 인지된 공정성이 아주 중요해요. 총업원들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공평하구나. 그러면 만족이 되겠지. 이게 뭔가 모르게 공평하지는 않다. 이 평가 내용이 공평하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만족을 도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정성을 확보해서 만족을 가져올 수 있어야 이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요 모델에서요. 요 모델 쭉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여기서 아마 좀 단어 어려운데 expectancy, 수단성 하나 더 하자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유의성입니다. 요 세 가지만 잘 고려하면 요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결정적이다. 그래서 이게 성과 측정을 할 때 중요성이다. 그래갖고 요것이 이제 천체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데 한번 요 각자 기대와 수단성과 유의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기대라는 게 뭐냐? 여기는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여러분 책을 한번 보세요. 377페이지. 보면 그 열째 줄에 기대, 수단성, 유의성. 그러니까 오늘 이 이론에서 성과 관리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은 기대나 수단성이나 유의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는 뭐냐? 개인이 노력을 하면 의도했던 성과나 업적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률치.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확률치를 기대라고 그래.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면 안 되겠지. 기대치가 있어야 되겠지. 이걸 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되어 노력을 쏟는 종업원들에게 그러한 노력을 이만큼 노력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 정도로 노력하면 이런 성과를 낼 것이다. 기대감을 주는 것. 이건 이제 기대라고 그래. 자, 기대감 있어야 실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A, B, C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이게 A, B, C가 있었잖아. 설명했죠. 그죠? 자, 기대해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행동을 했는데 실제 업무 성과하고 성과평가가
중첩이 되어져 가지고 타당하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성과 측정의 정확도라고 그래야지. 정확하다. 아, 내가 노력해서 기대를 가지고 노력했더니 행동을 했더니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 이제 A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좋겠지. 그런데 이제 B, C도 있다. 오염되는 거나 결손도 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얻었다. 오염. 그 다음에 한 개는 결손이라고 그랬죠. 그죠? 결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결손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그 맨 밑에 있습니다. 377페이지 보니까 성과 관련 내용이나 측정을 모두 측정하지 않아서 누락을 시켰어. 실제는 성과를 냈는데 평가에 반영이 안 됐어.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결손이라고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적고 A가 큰 것이 좋다. 이제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단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교재 그 378페이지 한번 보시면 산출된 성과가 종업원이 원했던 바람직한 결과로 연결될 확률. 이 성과가 종업원이 원했던 결과, 종업원이 원했던 바람직한 결과로 연결될 확률. 아, 이만큼 성과 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의 뭐가 있겠지. 뭐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확률치를 수단성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수단성이 분명해야 되겠죠. 내가 이만큼 산출했는데, 이만큼 성과를 냈는데, 내가 아마 이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올 거다. 가령 인센티브, 승진, 교육 훈련, 뭐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이 예견되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인스트루멘탈리티라고 그래. 근데 이제 이건 높은 수단성이고 낮은 거는 뭡니까? 해봤자 뭐 내가 성과 내봤자 연고주의, 연공서열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질 거다. 신나 재미없다. 그러면 이제 수단성이 상당히 낮다고 그래. 요것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의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유의성, 밑에 아까 세 번째 유의성, 밸런스. 밸런스는 뭐냐? 행동과 연관된, 이제 앞에서 이 종업원이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과 연관된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느냐. 아, 정말 이렇게 동기부여돼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더니 이런 성과를 내는구나. 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느끼면 유의성이 크다. 만약에 뭐 동기부여 뭐 자체도 별 의미가 없고 내 행동 동기부여 잘 되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 이제 유의성이 낮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 기대치가 높고 수단성이 확실하며 유의성이 확실하면 강하면 어떻습니까? 이 모델이 굉장히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지. 성과 관리에.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요 모델이 이제 요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성과 관리할 때 총무본으로 하여금 기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라. 그리고 성과 낸 거에 대해서는 모든 좋은 긍정적인 수단성을 활용해서 어떤 유의성,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게 여기서 성과 관리에서는 굉장히 기대 이론 또 혹은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요거 이제 배경에 근거해서 그러면 성과 평가 기준은 뭘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